단풍이 아름다운 10월이 시작됐지만 정치권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동안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 추진비 이 내용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민주당 신창현 의원 국회 사무실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에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전 9시에 했습니다. 이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의원회관 사무실을 직접 압수수색을 했는데 신창현 의원은 그러니까 벌써 2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8.2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그때 정부 쪽에서 수도권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 하는 얘기를 같이 던졌었거든요. 그때 후보지들을 밝힌 그렇죠? 거죠? 예, 수도권의 8개 택지 후보지 자료, 여기에는 본인이 지역구로 있는 과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유출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과정이라든가 이런 그 흐름에서 땅 투기라든가 이런 부작용 또 지역 내의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 이런 것들이 이제 후유증, 파장 이런 걸로 이어졌었는데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을 했었죠. 이거를 그랬더니 오늘 2달 정도 이제 걸린 뒤에 신창현 의원의 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 유출 경위 요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기자들이 압수수색하고 나오고 있는 검찰 수사관을 향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는 모습인데 대답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검사도 마찬가지고 검찰 수사관들도 기자들의 질문에는 직접 대답을 하지는 않는데 말이죠. 정태근 의원 보시기에 말이죠. 신창현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이 절차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검찰은 밝힐 텐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압수수색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공개하기 이전에 또 사전에 다른 방식으로 유출할 수도 개인적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제가 오늘 그 여당 대표가 위법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고 그렇다면 앞으로 공무상 얻은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공개해도 되는 거냐. 그리고 공개에 따라서 득실,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갈릴 텐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지하게 압수수색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심재철 의원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격적으로 일찍 하고 왜 신창현 의원은 우리가 고발했는데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찰이 그런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좀 부담을 느낀 걸까요? 어떨까요? 연결시켜서 볼 수밖에 없죠.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은 아마 검찰 수사 착수 하루 만일 겁니다. 전 신창현 의원은 이미 몇 달 되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도 그러한데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애초에 이제 검찰이 그 영장 청구를 심재철 의원 영장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발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땐 검찰도 검찰이지만 법원에도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판사들 영장은 매일 기각하면서 여기 이제 야당 국회의원 영장은 제가닥 발부를 해주냐 이런 부담들이 다 있었던 것이고 검찰, 법원까지 이렇게 얽혀 있는 거라서 저는 좀 둘 다 부정적으로 봐요. 이 심재철 의원이든 신창현 의원이든 꼭 압수수색까지 갈 만한 일인가? 왜냐하면은 아까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우려도 있지만은 사실관계, 유출 경위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거든요.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백스페이스를 눌러가지고 자료가 나왔다. 이건 기재부라든지 그쪽에서도 그 자체는 인정하는 바고. 지금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 파견 나간 그 국토부 공무원이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줬다. 이거는 다 하는 바인데 이 압수수색의 이제 실익이 무엇이냐 그걸 좀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신창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고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또 기자들과 만나서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집권당 대표가 어떤 인식,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 행위 자체는 그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가령 빈집이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아무 물건이나 들고 나오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내 물건이 아니면 손대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자료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맞으면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시에 신창현 의원이 언론에다가 제공한 자료는 국가 기밀 서류가 아닙니다. 그냥 정책 기한 상태에 있는 정책 자료이지 국가 기밀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오늘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전 그 점이 좀 의아스러워요. 그게 범죄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했다는 게 최근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심재철 의원이라든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맞으면 뭐라고 할까요? 구색 맞추기라고 할까요? 이해찬 대표 얘기는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네요. 구색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볼 때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부분인데 사실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내 편인 경우에는 조금 봐주고 남의 편에는 조금 강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을 이미지적으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검찰이 오늘 신창현 의원 압수수색에도 조금 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심재철 의원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 이거를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요 좀 청와대 눈치 보기 아니냐 하는 그런 좀 과잉 대응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 스스로가 좀 균형 맞추기적 수사를 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어떤 하나의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든 간에 동일한 가치관이 적용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일한 가치관의 잣대가 아니라 이게 내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 하는 잣대로다가 평가한다는 느낌을 주게 한 것. 이거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집권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심재철 의원은 위법이고 신창현 의원은 기밀사항이 아니어서 위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이 검찰 입장에서건 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찬 대표의 저 말에 따른다고 한다면은 신창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좀 잘하는 게 아닌 것 아니냐, 구색 맞추기 수사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살살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추측입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도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바로 영장이 발부된 내용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심재철 의원이 37개 기관의 업무 추진비를 다운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다운받은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부처도 거기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업무 추진비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도 그리고 법원도 그런 필요성들을 느낀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솔직한 느낌을 추측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집권당 대표가 오늘 이제 손학규 대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손학규 대표는 심재철 의원 사건의 본질은 정부의 자료 유출에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 이용, 그러니까를 포함한 37개 업무 추진비 이용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미국이든 유럽에 의하든 보통은 행정부의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감사원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있는 회계감사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청와대가 됐든 또 다른 곳이 됐든 그 업무 추진비 내역들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굳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통로가 통해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손학규 대표는 유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지사지한다면 만약에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 이러한 행정부의 업무 추진비 자료를 받았다면 본인들이 그것을 그대로 반납했겠는가?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나 여당,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사실 저도 궁금했던 게 다른 야당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일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유출이 더 본질이 아니다는 인식을 보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 지금 어떤 반응 보였죠? 저는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게 있던데 마찬가지로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 대해서 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당은 처음에는 이게 심재철 의원이 약간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수사가 들어오고 뭐 청와대하고 여당이 계속적으로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국회 권능이라든지 입법부가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과거에 이제 삼성 엑스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유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뭐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니 기업을 위축시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떠나 가지고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으로서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처벌을 하고 의원 배지를 떼게 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딱 거꾸로 돌려보면은 지금 정의당의 포지션은 그 후자인 것이죠. 내용과 별개로 이런 지금 돌아가는 이제 모양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 같은 국회 구성원으로 볼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당이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섰다고 한다면은 민주당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랄까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서운하기도 할 부담이 거고요. 좀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핵심이라는 게 행정정보 유출이 문제냐 아니면 청와대의 그 업무 추진비 사용 그 내역이 문제냐 하는 부분인데 손학구 대표가 얘기하면서 바른미래당이 야당의 편을 들어줬고 그리고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또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도 사견님을 전제로 해가지고 비슷한 의견을 내놨거든요. 이 얘긴즉슨 정부의 유출 경위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조금 더 논란이 있겠지만은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 이 자체는 공익 목적으로 자료를 공개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자체를 위법성으로 삼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조금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관점들이 조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다른 야당들의 인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는 SNS나 인터넷을 보면 사실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 더 현재 무게가 쏠리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른 야당들도 일단 심재철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경위 그 자체보다는 심재철 의원 측에서 공개한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정부 여당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회의 의정 활동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정의당이 썼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정의당에서 드러냈단 말이죠. 당연히 위축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의회의 사례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감사원이 독립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감사원이 청와대를 정말 제대로 감사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할까요? 동의 안 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청와대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데는 의회뿐이 없어요. 그런데 의원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업무 추진비 외에도 하도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업무 추진비 문제를 안 삼았습니다만 업무 추진비 자료 기관장 거 말고요. 일반 의원들이 기관의 업무 추진비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 기간의 기관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국가 기밀이다, 수사상의 기밀이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잘 안 가져옵니다. 그리고 상당 정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울 거 지우고 뭐 이래서 가져와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기재부 대변인이 무슨 뭐 이게 테러 활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짓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위험성을 야기시킨 정보관리 잘못된 본인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의원이 봐서 그중에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을 골라서 질의를 한다 내지는 공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테러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 저는 이런 행태는 과거에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그것을 제기한 야당 의원한테 그것도 이 사선의 중진 의원한테 뭐 양치기 소년 그때 또 늑대 소년이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 힐난을 하는 거를 역대 정부에서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의회 활동에 대한 공격이라고 봐야 돼요. 예, 전태일 의원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근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하나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입수 경위는 조금 탈법적이거나 불법적인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워낙 폭발력이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쟁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고 노회찬 의원 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된 게요. 예를 들어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뭐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그리고 청와대 해명에 대해 가지고 심재철 의원이 재반박을 하고 있지만은 별로 뚫는다는 느낌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논쟁 구도하고 거꾸로 온 게 내용은 별거 아닌데 아니 이런 불법이든 위법이든 이거 의회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보통 때 보던 거하고는 아주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국가 기밀이라고 하는데 식사비 또 사우나에 업무 추진비를 썼다. 5,500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회의원이 정색을 하고 이게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안이냐. 또 다른 시각에서는 그런 것들이 왜 국가기밀로 분류가 돼 있지? 이런 의구심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청와대의 초기 대응 이것이 야당의 반발을 좀 자초하면서 정치 공방인데 야당이 이제 이렇게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진 측면 그것이 저는 굉장히 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제는 빨리 조기에 매듭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강공 드라이브를 한 거고 그 와중에 검찰이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좀 과한 거 아니야 대응 자체가? 근데 내용은 또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큰 폭발력이 있는 것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과 그리고 청와대의 대응 그리고 해명에 있어서의 태도 이게 어느 정도 겸손하게 또는 어느 정도 그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그 청와대의 비서관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야당을 자극하는 활동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일정 부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청와대가 초반에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선 데는 뭐 청와대나 기재부 입장에서는 자료를 불법적으로 입수했고 지금은 업무 추진비만 자꾸 공개되고 있습니다만 심재철 의원이 확보했다는 문건 중에는 정말로 뭐 청와대 경고처가 거래한 내역 뭐 이런 부분들은 국가기밀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런 것까지도 현재 다 갖고 있으니 이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 관련한 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이 조금 나왔습니다. 유기준 의원이 청와대 업무 추진비를 유흥주점에 사용한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낙연 총리는 청와대가 조목조목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당 음식점을 직접 취재한 기사를 봤더니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유기준 의원과 좀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요. 자, 심재철 의원이 입수해서 공개한 업무 추진비와 관련한 자료 이게 왜 국가 기밀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업무 추진비 말고 다른 내용들도 심재철 의원이 갖고 있는 문건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의 이야기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시죠. 그런데 청와대 업추비 내역을 부각시키면서 심재철 의원이 감추려는 것이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기밀 자료를 무수히 많이 빼돌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경호처의 거래 내역입니다. 또한 청와대의 식자재 공급업체, 정상회담 관련 식재료 구입업체, 외교부와 병무청의 보안 시스템 관리업체, 해경 함정항공기 구입 내역, 제외공간 안전 관련 지출 내역 등도 빼돌렸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국가안보와 정부 운영에 치명타가 될 자료들입니다. 단순히 홍위병을 넘어서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몽둥이 들고 횃불 들고 몰려다니는 완장찬 모순 같은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을 자행한다 하더라도 수석 연휴 전날 국회 부의장 출신의 기재위원인 심재철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드루킹 특검을 국정감사한다며 야당 원내대표인 본인을 가방이 국감정인으로 신청하는 해괴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속이 뻔히 들이다 보이는 구상 유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고 심재철 의원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저러저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걸 심재철 의원이 감추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심재철 의원은 그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했는가 안 사용했는가라는 것들을 공개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업체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누군가에게 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거기서부터는 국가 비밀을 유설하는 것으로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아마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심재철 의원한테 위협하다고 압박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심재철 의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공개가 돼서 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나 처벌받겠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중에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밝히겠다. 저는 이런 자세로 의정활동을 할 것 같아요. 다른 자료들은 뭐 정부에 반환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는 할 필요 없습니까? 공개하지 않을 자료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게 37개 업체, 37개 기관에 무려 이제 48만 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보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은 만약에 저런 자료가 왔다 그러면 야당에서 각 상임위 다 불러다가 한번 상임별로 챙겨봐라 얘기할 텐데 그럴 위험성, 지금 홍영표 의원이 얘기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방에서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 기관 전체를 상임위별로 나눠가지고 만약에 업무추진비 검토를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다른 기관의 문제가 금방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심재철 의원도 혹시나 모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방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 자료 확인된 내용들을 내일 지금 대정부 질의에서 밝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바깥에 이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건 책임질 각오를 하겠죠. 이게 제가 조금 제언을 하고 싶은 게요. 이게 지금 디지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원본 문서를 갖고 와가지고 반납하고 할 수 있는 물리적 상황도 아니고 좀 일이 잘 진행된다면은 가정적인 건데 저는 이제 기재부하고 심재철 의원이나 혹은 뭐 여당에서도 다리를 놔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기재부가 보는 해서 파기를 한다라든지 물밑에서 진행할 수 있었던 건들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심재철 의원도 홍영표 원내대표가 말한 저런 자료에 대해 가지고 뭐 지금으로 봐서는 본인이 이걸 공개할 의사도 없어 보이고요. 예.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기재부가 오늘 밝혔고 이낙연 총리는 이미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정부기관이 52개인가 되던데 상당히 많던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결과 나오려면? 예, 그렇습니다. 결과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이제 해명을 하면서 이제 심재철 의원이 어제 반박한 내용 중에 보면 청와대 해명에 부분적인 약간의 허점이 있는 것 같은 부분. 을 좀 공격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그 평창 올림픽 경찰 지원 인력들의 사우나 비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 경찰 인력을 위해서 쓰는 거는 좋은데 이거는 규정상 안 되는 건데 규정상 안 되는 거를 자꾸 해놓고 왜 자꾸 딴소리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업무 추진비로 사우나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돼 규정상으로는 안 된다고 일단 돼 있습니다. 식사만 식사라든가 이런 건 가능하고 이제 이거는 아마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왜 청와대 업무 추진비로 쓰느냐 하는 대목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감사원 그 감사 때 적법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청와대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 중점 대상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공격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나온 얘기는 보면은 내용이라든가 유출 경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양쪽의 그 어떤 그 임팩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조금 국면이 변환된 듯한 느낌을 받은 게 오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도 국가 기밀 자료의 유출 이러면서 주로 이제 경호처 예산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경호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 나왔듯이 이 좀 타협할 것은 타협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 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기재부가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라면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심재철 의원 쪽 이야기를 좀 또 많이 해주셔서 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새롭게 부각한 내용도 내용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고 심재철 의원을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고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것이 정말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인지 아닌지까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일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이 과연 어떤 새로운 내용을 또 추가로 공개하게 될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진행되기 이전에 관련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그 발언과 관련한 청와대 정부 여당의 반응도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